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3학년도 약학대학 입시 결과와 경쟁률 그리고 2023학년도의 전형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자, 하나씩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2022학년도에 약대가 처음으로 선발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3학년도 올해가 어찌 보면 두 번째 연도다 보니까 전년도의 입시에서 다소의 변화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또 전년도의 경쟁률, 또 전년도의 입시의 결과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의 경쟁률과 2023학년도의 전형에 대한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2023학년도에 대한 입시를 준비하도록 하고 또 이제 2022학년도 학생부 등급 컷이 아마 3월이나 4월 정도 되면은 대부분 학교들이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때쯤 되어지면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대는 올해 이제 우리가 2022학년도에 처음에 약대 선발이 이루어지면서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경쟁률이 매우 높았고 관심이 매우 많았어요. 하지만 실제 어느 정도 성적에서 약대의 원서를 쓸 수 있는지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안개 속 원서 지원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대신 이게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가 좀 있으면 발표가 되겠죠. 그럼 그 발표의 내용들은 약대 입시의 전형, 입시의 결과가 정착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2022학년도의 입시의 결과는 2023학년도에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입시는 대부분 2년 차에서 정착이 돼요. 2년 차에서.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 약대의 원서 지원과 전략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 나타났었던 경쟁률이나 원서 지원의 성향이라든가 또는 입시의 결과를 과연 2023학년도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떤 모집 단위보다도 특히 2023학년도 약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23학년도의 주요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12개 대학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잘못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은 1946명 정도 되어지고 약대가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122명 57.6%,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824명 해서 42.3%니까 수시가 57%, 정시가 42% 정도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비중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수시 비중이 크다 하더라도 수시든 정시든 동일하게 수능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와 마찬가지로 약대도 약대 합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고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수능이 중요하긴 한데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점점 낮춰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숫자가 많아지게 되어지면 합격생의 내신 등급 컷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 최저가 낮아지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해야 된다. 이 점을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낮아짐에 따라서 결국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이 되어지는 학생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2022학년도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숫자가 감소되는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면 학생부 교과에서 선발한 인원이 285명, 학생부 교과 지역에서 선발한 인원이 236명,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335명이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교과 지역,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부분 전형에서 선발한다고 볼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지역 인원은 54명, 논술에서 67명, 농어촌에서 47, 그 다음에 기초나 차상위 계층에서 93명 정도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선발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부분 선발한다고 보실 수 있고 대학별로 변경사항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지금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경희대학교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만 약대를 선발하다가 2023학년도부터는
고교 연계 전형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과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나눠서 약대를 선발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2023학년도에 처음으로 수능체제를 반영을 했는데 2023학년도에 수능체제를 폐지하게 되어져요. 특히 이제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경희대가 종전에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라고 하나의 단일 전형에서 약대를 선발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결국 대학들마다 이렇게 전형 자체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들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이 전형 안에서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과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들이 이원화되어져 있을 가능성. 다시 말하면 이 안에 교과 중심의 선발 방식과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중심의 선발 전형이 분리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에는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과 성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비교과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 학교 프로파일이 높은 학생들이 원서진이 같이 몰렸는데 이게 2023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이 되어진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전형이 이원화졌고 전형이 이원화지게 되어지면 결국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은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과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은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가기 때문에 전형이 분리가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문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 경희대학교의 원서를 쓸 때는 이렇게 전형이 일원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원화되어졌을 때 지원에 대한 전략을 꼭 고민해서 원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삼역대학교에서 세우민재 전형이라는 신설 전형이 생겼고 여기서 3명을 뽑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지역 전형은 수능체제 학력 기준이 완화됐는데 물론 서울대 말고도 수능체제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어진 학교들이 있습니다. 수능체제가 완화됐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능체제가 낮아지니까 내가 수능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능체제가 낮아지니까 좋겠다. 이게 아니라 수능체제가 낮아지면 교과 반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점을 알아두셔야 되고 수능체제가 낮아지면 고가 반영률이 높아지게 되고 수능체제가 낮아지면 1단계 합격생들의 비율이 높아지니까 결국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학생의 숫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알아두셔야 되고 입시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점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가장 주목하는 점이 뭐냐? 그럼 첫 번째는 전년도 입시 결과예요. 전년도 입시 결과.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 연도 입시에 반영이 되어지는 몇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전년도의 입시 결과, 전년도의 학생부 등급 컷, 전년도의 경쟁률이 결국 입시에 반영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완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완화라든가 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새로 신설이 되어졌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입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희대학교처럼 신설 전형이 발생이 되어졌었을 때 이런 것들이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어졌고 조선대학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태료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을 두는 학교들.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분야의 원 또는 투 과목 또는 투수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학교는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투 과목에 대한 선택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 과목 1+2 불과 한 과목. 다시 말해서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를 선택하면 안 되는 학교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학교가 강원대학교와 중앙대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시 가나다군에 맞춰서 우리가 수시의 가군, 나군, 다군의 약학대학의 선발 인원의 변화, 그 다음에 각 대학들마다 어떤 전형의 변화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시 가군을 삼았을 때 가군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는 대학이 가천대, 카톨릭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계명대, 고려대, 세종, 그 다음에 당국대, 천안, 덕성여대까지가 가군에서 선발하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가천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서 3명을 선발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12명을 선발하게 돼요. 대부분 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냥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 구간이죠. 다시 말하면 약대는 특히 모집인원과 모집대학이 많지만 대부분의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 구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입시에서 과연 이 전형이 어떤 고등학교의 유형의 학생에게 유리하냐. 어떤 고등학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반기 고등학교는 교과 성적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학교 프로파일이 높은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교과 성적에 불리함이 있다 하더라도 비교과 활동 역량의 우수성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학생부 교과냐 학생부 종합이냐 이 차이고 학생부 종합에서도 그 차이가 구별이 되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학교나 카톨릭대학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강원대, 경상대, 그 다음에 반대 천안이나 덕성여대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카톨릭대학교는 학교형 추천 전형에서 전년도에는 13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10명을 선발하고 있고 특히 주목할 점은 논술 전형에서 5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논술 전형에서 5명을 선발하는 게 대단한 기회가 될 수는 없죠. 의과대학에서도 성균관대학교가 논술 전형에서 5명을 올해 선발하긴 하는데 2023학년도에 우리가 뻔히 사실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이 뻔하죠. 이렇게 경쟁률이 카톨릭대학교 같은 경우 논술 전형에서 5명을 선발하면 적어도 경쟁률이 한 200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이 나오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으면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구간을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경쟁률이 가장 낮은 구간은 당연히 학생부 교과나 종합의 지역인재 전형일 거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일 거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겠죠. 특히 2023학년도로 가면서 지방에 있는 의대나 약대나 한의대의 다시 말하면 지역인재 전형이 제주나 강원을 제외한 지역인 경우에 40% 정도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은 늘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약대에 합격하실 가능성, 기회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경북대학교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의 5 그리고 과탐이 한 과목을 반영을 했는데 과탐을 2개 과목 평균 절사로 과탐을 반영 비율을 조금 더 높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경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일반에서 6명을 뽑다가 인원을 8명으로 늘렸습니다. 경성대학교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의 5 2과목 평균 절사였다가 과학탐구의 반영 방법을 한 과목으로 반영 방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학대학은 2022학년도에 첫년도 모집이었기 때문에 사실 2023학년도에는 한 번 딱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전형 방식을 바꾸기가 어렵거나 굳이 바꿀 이유도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에 처음으로 선발하고 난 다음에 2023학년도에도 여러 가지 입시의 변화들이 많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2022학년도의 경쟁률이나 2022학년도의 학생부 등급컷 나타나는 현상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2023학년도에 어떻게 전형의 변화가 있느냐 그리고 그 전형의 변화가 그 2023학년도의 입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어질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군의 대학에서는 목포대, 성균관대, 연세대, 인제대, 조선대, 중앙대, 충북대까지고 가군까지 해서 지금 보면 학생부 교과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137명 그 다음에 지역이 98명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50명 정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논술 전형과 마찬가지로 의예과와 마찬가지로 약대에서도 논술 전형에서 5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약대가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의 리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자사고나 그쵸 과학고 학생들이 집중되어질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세대학교도 동일한 전형의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중앙대도 마찬가지로 다빈치 전형이나 탐구형 전형에서 선발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한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 이 원서 지원이 집중되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못 쓴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대학들마다 전형의 방식에 따라서 평가 방법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수시는 정시와 좀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정시는
한마디로 수능 성적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상위 대학과 하위 대학의 구분이 뚜렷하죠. 그렇죠? 어느 대학이 높고 낮음이 분명하지만 사실은 수시는 뭐 연세대학교 또는 성균관대학교 약대가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선대나 인제대의 약대보다 높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는 없어요. 대학들마다 평가 방식의 차이점, 수능 체제의 유무, 수능 체제의 조건의 차이, 면접의 조건, 또 대학에서 선발하는 유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 교과나 비교과의 역량의 우수성이 과연 어느 대학의 입시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선발 유형이라든가 방식에 적합하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수시는 뭐 정시는 일반적으로 상위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어지면 하위 대학에 붙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붙으면 그 밑에 나머지 대학이 대부분 다 붙는 거. 어차피 성적으로 획일화되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수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약대에 붙는다고 해서 연세대나 인제대나 조선대나 중앙대, 충북대의 모든 약대에 붙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결국은 나머지 약대 다 떨어지고 성균관대학 약대만 붙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시는 정시와 다르다. 다시 말하면 대학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뭐가 되게 중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이 과연 어느 대학의 입시의 조건에 가장 적합하냐 이 부분을 면밀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합 7에서 9등급으로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어졌고요. 조선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일반에서 36명을 뽑다가 21명으로 모집인원으로 줄였고 대신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13명에서 24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학생부 교과에서 지역균형 전형에서 교과 반영 비율이 70%에서 90%로 높아졌죠. 교과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내신 성적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1에서는 서류평가 100%의 4명을 선발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2에서 서류평가에서는 100%를 3명을 선발했었다. 요거 두 개의 전형의 차이는 학생부 종합 1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군에서는 지금 보시면 경희대, 대구카톨릭대, 동국대, 동덕여대, 부산대, 서울대, 숙명여대, 영남대, 우석대학교가 나군에서 선발하는 대학들이고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모집 인원의 변화는 사실 별로 크진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교과 역량의 우수성, 학교 프로파일 또는 예를 들어서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어디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경희대학교 네오레네상스 전형이 그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올해는 특히 네오레네상스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이 분리가 되어졌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원서 쓰실 때 작년도의 경희대로 생각하시고 원서를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에서 8명, 일반 전형에서 22명, 9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숙명여대는 면접형에서 22명을 선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군의 나머지 대학을 보시면 이제 이화여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차이과대, 충북대, 한양대, 에리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약학대학과 미래산업이 있죠. 미래산업은 보통 문과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지만 문과 학생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미래산업은 수학에서는 미적, 기하, 확률과 통계를 반영하게 되고 과탐에서는 사탐과 가탐 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이 동시에 다 원서 지원하실 수가 있고 대신 약학대학에서는 수학이나 과탐의 선택 과목이 자연계 학생들만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일반에서 13명을 뽑다가 9명으로 줄였고 조선대학교 동일하게 결국은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난 거예요. 전북대학교는 큰 사람 전형에서 세계 영역 등급합 7 여기에서 세계 영역 등급합 7은 맞는데 과탐을 2과목에서 1과목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차이과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4명이 신설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5명을 선발하는데 이게 전형의 이름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바뀌게 되고 모집 인원이 4명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입시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원서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는 전년도 경쟁률과 입시 결과
이걸 누구나 본다는 얘기고 그걸 보는 순간 대부분의 분들이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되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완화. 그쵸? 이것도 입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설전형 이런 것들이 입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입시의 변화들 이것이 과연 2023학년도 입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갈지 우리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군에서는 계명대, 삼육대, 순천대, 아주대, 제주대 사실은 대부분 이제 가군과 나군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선발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군의 대학은 계명대, 삼육대, 순천대, 아주대, 제주대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시에서는 가나다군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가군과 나군에서 선발하니까 다군에서 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사실상 거의 없죠. 그러니까 수시는 6번의 원서 지원, 정시는 3번의 지원이지만 사실상 다군의 지원 대학 자체가 좁고 그쵸? 그 다음에 지원 구간이 매우 좁기 때문에 사실상 가군과 나군 2번밖에 기회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는 6번, 정시는 2번 생각해보면 수시가 사실상 합격의 기회가 훨씬 더 높은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다가 수시 공부하다가 잘 안 되면 정시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마 이제 2022학년도 올해 수능 시험을 보신 분들은 수능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에서 의학계열 특히 약대에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마 새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시도 경쟁률이 높았지만 정시의 약대 경쟁률 매우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고 점수도 대부분 연세대 고려대 상위권 학과에서 서울대에 걸치는 점수다 보니까 더군다나 문과 학생들이 상위권 구간에서 대부분 자연계 학생들이 상위권 구간에 포진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의학 계열에 진입할 수 있는 대학들이 늘었지만 실제로는 자연계 학생들에 비해서 고득점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결코. 그렇기 때문에 약대가 매우 어렵다. 결과적으로 얘기는 뭐냐면 수시 전형에서 우리가 약대를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하나씩 관심을 가지시면서 입시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모집 인원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바탕으로 또 전년도의 경쟁률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